내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2대0으로 이기면 되잖아. 네네. 스코어상으로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1대0으로 이겨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잘해준다면 1대0으로 이겨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패를 당한 팀 치고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독일만 이기면 되는군요. 네네네. 굉장히 간단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만 이기면 되는. 저는 3대1로 이길 거라 봅니다. 그 3대1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죠. 저의 바람이죠. 지금 두 경기 동안 한 200분 정도 되는 동안 골 한 골 넣었거든요? 네. 근데 90분 만에 3골을 넣는다고요? 그게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축구 정부적 판단을 위해서 독일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겁니다. 비전문가 괜히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승 후보라고 했던 독일이 생각보다 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상황이 F조에서 일어난 것 같고요. 독일이 이제 스웨덴도 가까스로 이기고 멕시코한테 패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독일의 기량을 봤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량도 개개인의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전의 독일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강하지만 이전의 독일의 극강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면 지금 보아탱 선수가 퇴장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훈멜스 선수가 지금 부산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훈멜스 선수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탱 선수 대신에 들어올 수 있는 리디거라는 선수도 더 느리다고요. 그래서 스피드를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승산이 있다. 오히려 훈멜스가 출전하는 게 좋다라고. 이용표 선수가 훈멜스 선수와 같은 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비전문가께서 어디서 많이 주워서 긴 들은 것 같은데. 이삭줍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훈메스한 선수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중앙 수비수고 또 리드거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첼시가 이제 FA컵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전 급의 수비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왔다고 대체 선수가 풍부하다. 쉽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선수가 풍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성용의 결장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데 그 결정됐습니까? 독일전에 결정한다는 건? 이게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저도 이제 심어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100%는 아니고. 사실 태형의 트릭. 네, 지난 방송의 베스트 11은 사실 이재성 선수가 센터백에서 최전방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는데 저는 현지에서 미리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도 말을 안 했던 게 뭐냐면 말도 안 된다. 설마 이렇게 나오겠냐라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확률이 적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장현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현수 선수한테 너무 과도한 여기 집중 됐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일부러 장현수 선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선수인데 기성용이 못 나오니까 구자철 장현수 조합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지금 신태용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멘탈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게임을 나가는 게 과연 손사에 도움이 되느냐. 일단 공격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봐요?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신태용 감독의 선택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장현 선수의 어떤 그 활약 때문에 신태용 감독도 난감해진 거고 이 장현수 선수 한 명 때문에 팀과 어떤 감독들 그리고 팬들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인데 그래서 장현 선수가 뭐 잘못했다 강한 비판을 해야 됐다 이건 아니고 분명히 최선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1차전과 2차전 또 그동안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장현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또 감독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주원 해설위원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큰 대회에서 페널티 라인 안에서는 태클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선수들이 왜 태클을 해가지고 지금 두 경기나 PK를 줬을까요? 이게 첫 번째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김민우 선수의 태클은 나름의 어떤 그 정당성이 있다. 김민우 선수의 선택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는 태클을 했을 때 팔을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질문 있는 줄 알았어요. 손을 너무 높게 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좀 팔에 맞으면 PK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열중샷을 하고 수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조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성이 많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수비할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돌아서지만 못하게 하라든가 슛만 못하게 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 멕시코전에 그냥 한 번에 제껴져 버렸단 말이죠. 그건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나올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멘탈의 붕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나 이렇게 몸을 날리지 않았느냐. 본인이 어떤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치차리토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제대로 수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이미 없었기 때문에 네. 야, 몸이라도 날려보자. 이거라도 하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안정환 해설위원이 그걸 중계를 하면서 무책임한 회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표현을 썼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네티즌들이 문신하면 신체 지능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장현수 선수께 오른팔에 문신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상태로 마지막 게임에 나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간절히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지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주원 해설위원 같으면 내가 장현수다. 네. 세 번째 게임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겠습니까? 근데 선수는 모든 경기에서 나오고 싶고 또 네. 장현 선수가 멘탈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3차전에서 잘해서 보여주겠다. 분위기 바꿔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결국 감독의 선택입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네. 저는 제가 감독이라면 멕시코전 전반전에 뺐습니다. 네, 제가 감독이라면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비전문가 그 문신 얘기할 때 우리 PD가 일어났거든요. 말씀 좀 조심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 해설위원 나와가지고 네. 심판 첫 번째 경기 스웨덴전 네. 심판 판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 경기는 완벽한 오심 아닙니까? 기성용 맞습니다. 선수 그것 때문에 골이 됐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이건 너무 억울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는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비디오 판정 안 했습니까? 근데? 하여 그게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이번 그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우리나라 K리그 심판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심판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이제 B조, 스페인, 모로코, 그다음에 이란, 포르투갈 경기에서는 꽤 VAR 시스템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이제 주심들이 또 비디오 판독관들이 조금 자주 이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벤치에서 욕을 하면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심판 마음입니까? 비디오 판독 하지 않았죠? 무조건 주심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심판이 못 본 거를 비디오 판독 룸에서 예. 조언을 해줍니다. 예. 근데 심판이 안 보고 싶다. 그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조언을 했을 때 조언을 듣는다. 그러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고 또 이게 옵사이드나 아니냐 이런 거를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럼 그 비디오 판독하는 사람들도 다 주심들이잖아요. 네, 주심들이죠. 네. 그러면은 이번 두 번째 경기 그 기성용 선수가 넘어졌을 때는 네. 누가 봐도 파울인데. 그렇죠. 그 얘기했을 거 아니고 주심한테.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했던 건 안 했을 수도 있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파울이다라고 했는데 주심이 보기에는 이거 파울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그냥 무마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둘만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전 세계 네티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몰라도 중국 포털 사이트에도 1위를 했습니다. 멕시코전 오심이. 아 그래요? 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오심이 기록됐고 번복이 어렵더라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경기에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독일 전력이 예상보다 뭐 좋지 않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경기를 치르면서 조직력이 단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경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까지도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을 봤을 때. 희소식이네요.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도 독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조별리그에서요. 그래서 가나와 조별리그 경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고전했었거든요. 하지만 우승팀은 독일이었죠. 그 정도로 이제 독일은 좀 경기를 치르면서 조직력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팀 스타일인 건 맞는데 네. 1차전과 2차전을 봤을 때 그냥 조직력의 문제가 아니고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이 안 좋구나.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질은 1차전에 부진했고 2차전에 나오지도 못했었고요.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에이스. 네네. 2차전에서 토니 크로스 마지막에 멋진 풀킥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독일의 심장이 되어줄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조금 우리가 좀 기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938년 이후로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조별리그에서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휴일에도 훈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일 선수들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안 좋은 상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멕시코전에서
사실은 경기력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잖아요. 네네.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스웨덴전에서 왜 그랬지라는 거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저는 뭐 이제 나중에 분석도 해봐야 되고 신태용 감독 인터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자세하게. 근데 결국 이제 스웨덴전에 들고 나온 선택, 준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멕시코전은 나름의 잘 준비를 했지만 스웨덴전만큼은 워낙 졸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를 준비한 거다. 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막말 네. 아닙니까? 아니죠. 실패를 준비하면 안 되죠. 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네. 스웨덴의 전략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파악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축구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독일전에서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독일과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게 94년 미국 월드컵. 그때도 저희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독일 선수들이 뛰지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네네. 3대2로 아깝게 패했는데. 맞아요. 당시에 특정 선수를 욕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골키퍼가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최인혁 골키퍼였죠. 네네네. 굉장히 유명하죠.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골키퍼가 한 명밖에 없는데 이름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훈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골키퍼가 너무 좋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니까 24년 전에 어떤 그런 좋은 경기력 네. 독일전에서 한번 기대 볼만하지 않냐? 그렇죠. 그때 94년 그 월드컵에서 2차전 볼리비아전에서 졸졸을 펼치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3차전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좀 호응을 받았던 게 뭐냐면 세계 최강 독일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3대1로 따라붙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번 독일전에 보여준다면 뭐 팬들의 그 지금의 비판이 호응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을 잡아내면 16강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이 패기에 16강을 가는 정말 기적을 토하는. 네. 뭐 1차전, 2차전 잘못했는데 뭐 3차전 이겨서 16강 가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구 굉장히 단순합니다. 축구 팬들은 한 번 이기면 분위기가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16강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주원 해설위원이랑 제가 이 방송에서 만나고 다른 방송에서 만나는데 월드컵 하기 전에 상당히 밝았어요, 얼굴이. 네. 소위 말하는 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때 네. 굉장히 밝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안 좋네요. 뭐 이제 뭐 2차전 멕시코전도 그렇고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마지막 신랄한 희망을 그리고 사실 저는 사실 고마워요. 독일한테도 고맙고 일단 축구라는 게 전력차가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축구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이잖아요. 네. 야, 혹시 몰라. 그럼요. 갑자기 독일 퇴장당하고 뭐 자책골 나오고 그러면 또 얼레벌레고 이길 수도 있어. 이런 희망감으로 보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희망이라도 줘서 마지막에 포기 안 하고 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그렇고 본인의 4년 만에 돌아오는 전성기가 빨리 끝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출세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큰이파리 지용님께서 야 축구 해설가는 여자 잘 꼬시겠다. 왜 그렇죠? 말도 잘하고 말도 잘 지어내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인정하는 겁니까? 제가 결혼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경기, 두 경기 우리가 이긴다고 예측했다가 시원하게 빗나갔잖아요. 네네. 세 번째 경기는 진다고 예측하시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펠레로 유명하다고요, YTN에서. 제가 다른 나라 경기 얘기하면 저는 냉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얘기를 하면서 진다고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축구인데 그 기대감을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그 기대감을 좀 없애는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해 주세요. 지금 뭐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우리를 7대0으로 이기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를 뭐 해외 도박사들이 한다던데 여기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박사들은 아마 돈을 많이 못 벌 겁니다. 네, 제대로 분석이 아니고요. 지금의 독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7대0으로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약간의 희망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항상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잘했습니다. 예. 네, 이상하게 투혼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 독일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 스웨덴전 패배 이후에 네.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신나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항의 전화 막 쏟아졌거든요. 예, 지금도 항의 전화 오는 것 같네요. 네. 아,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구라는 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 또 네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멕시코전 끝난 지 이제 한 2, 3일 지났잖아요. 네네. 이제는 내일이면 바로 또 새로운 경기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해야 또 재밌는 거고 또 축구를 완벽히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패배에 대한 기운은 경기 끝났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지우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6974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해서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장현수 선수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아주 좋은 의견이죠. 네, 네. 좋은 그렇습니다. 의견이네요. 네.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축제는 즐겨야지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희망을 가지고. 또 설사 우리가 16강에 탈락한다 하더라고.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밌는 경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럼요. 네. 월드컵 자체를 즐겨야죠. 그 경기를 또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란이 생각보다 포르투갈과 굉장히 잘 싸웠다고 선전했다고 얘기 들어요. 네. 그냥 이란의 축구가 끈끈해요. 이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6강에 올라갈 뻔했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꺾고 올라갈 뻔했는데 마지막에 찬스를 넣었다 하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유로 2016 우승팀이었던 포르투갈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내용들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호날두의 PK도 막았지 않습니까? 네. PK를 못 넣었죠, 호날두가. 그리고 사우디도 24년 만에 승리. 미국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승리했는데. 네. 일본도 승리. 네. 어쨌든 아시아 팀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만 승리가 없는 게 아닌가, 아시아 팀들 중에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예. 뭔가 좀 아시아권 팀들이 무조건 1승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가 1승을 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네. 그러면 포르투갈은 우루과이랑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네. 됐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호나우도는 역시 박수를 받고 있고 네. 메시가 큰일입니다. 그렇죠. 메시. 네. 근데 메시도 기회가 있고, 잠시 약간 수정을 드리면 A조에서는 우루과이, 러시아, 네. B조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르투갈, 올라갔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메시가 남았는데, 예.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여기도. 네. 근데 아르헨이 지금 1무 1패죠. 그렇죠. 네. 근데 1승만 하면 이 나이지리아와의 마지막 경기인데 여기서 1승을 하고 아이슬란드가 갑자기 하는데 크로아티아에게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 아르헨티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1승 1무 1패로.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거기서 경우의 수네요. 경우의 수인데 아르헨티나 경우의 수는 아르헨티나 전력을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높죠. 네. 하지만 1차전, 2차전과 같이 졸전을 펼치면 아르헨티나도 지금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슨 감독이랑 불화설이라서 네. 사실상 선수들끼리 전략을 짜고 게임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워낙 또 슈퍼스타들이 많으니까. 네, 또 감독 말 안 듣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개성강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약간의 이제 충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경기 나이지리아가 2차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를 계속 만났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승리하고 16강에 올라간다면 또 이런 분위기도 다시 또 반전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는 왜 월드컵만 오면은 부진하냐? 이것도 혹시 멘탈 문제인가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메시가 혼자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가 봐요, 저는. 근데 그 주위에 도와줄 선수들, 뭐 디마리아, 뭐 아게로, 뭐 이과인 정말 슈퍼스타들 각 팀에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대표팀만 오면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부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를 좀 많이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예, 팟빵에 아이디를 읽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예. 장현수 선수한테 이 작가 멘탈 빌려주고 싶네요. 이런 말이 있는데, 메시한테도 제 멘탈을 좀 빌려주고 싶네요. 예. 그럼 뭐 자살골 넣고도 우승해서 뛸 겁니다, 아마. 네. 또 넣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비전문가님 자책골입니다. 자책골입니까? 자책하겠습니다. 핸드링 아니고 핸드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센터링 아니고 크로스입니다. 네. 그게 비전문가인 걸 드러내야. 네,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처럼 보이면. 네. 그래요. 어쨌든 메시 하락도 조금, 기대해보고. 그러면 오늘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미 대표팀이 이제 카잔에 입성을 했고요. 네네. 내일 밤 11시에 펼쳐집니다. 시간대가 좋죠? 내일 밤 11시입니까? 네, 내일 밤 11시죠. 네. 새벽에 하는 줄 알았는데 새벽이 아니군요. 네, 11시입니다. 네. 좋은 시간에 하니까, 그것도 우리 또, 치킨 시켜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마지막 경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마지막 경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축구를 좀 즐기시길 바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네. 멕시코가 스웨덴을 두 골 차로 이기면. 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전력 좋잖아요. 예. 가능한 좋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한 골 차로만 이기면 됩니다. 1대0, 2대1, 3대1, 2대1 상관없습니다. 한 골 차로만 이기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동시간대 경기를 하죠. 네, 동시간대 합니다. 그럼 양쪽을 보면서 TV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3, 4가 다 중계를 하면서 아마 하단에는 멕시코 스웨덴 경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보고 최근에 2016년 올림픽 대표팀이 독일과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그때 황희찬 선수가 독일 상대로 골을 넣었거든요. 네네. 그때 신태용 감독이었습니다. 독일전 전력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전문가 의견 고맙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원 MBC 축구 해설위원,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공격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봐요?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신태용 감독의 선택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장윤 선수의 어떤 그 활약 때문에 신태용 감독도 난감해진 거고, 이 장윤수 선수 한 명 때문에 팀과 어떤 감독들 그리고 팬들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장윤 선수가 잘못했다, 강한 비판을 해야 됐다 이건 아니고 분명히 최선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1차전과 2차전 또 그동안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장윤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또 감독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주원 해설위원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특히 큰 대회에서 페널티 라인 안에서는 태클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선수들이 왜 태클을 해가지고 지금 두 경기나 PK를 줬을까요? 이게 첫 번째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김민우 선수의 태클은 나름의 어떤 그 정당성이 있다. 김민우 선수의 선택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는 태클을 했을 때 팔을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질문 있는 줄 알았어요. 손을 너무 높게 들더라고요. 네. 어쩔 때는 좀 팔에 맞으면 PK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열중샷을 하고 수비를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조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성이 많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아니 좀, 그리고 네. 그 수비할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돌아서지만 못하게 하라든가 네네네. 슛만 못하게 하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 멕시코전에 그냥 한 번에 제껴져 버렸단 말이죠. 그건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나올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멘탈의 붕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나 이렇게 몸을 날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치차리토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제대로 수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이미 없었기 때문에 네. 몸이라도 날려보자. 이걸 좋다라고 이용표 선수가 후메스 선수가 같은 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비전문가께서 어디서 많이 주워진 들은 것 같은데 이삭 줍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훈메스한 선수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중앙 수비수고 네. 또 리드거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첼시가 이제 FA컵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전급의 수비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왔다고 대체 선수가 풍부하다. 네, 쉽지는 않다. 예, 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선수가 풍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성용의 결장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데 그 결정됐습니까? 독일전에 결정한다는 건? 이게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저도 이제 심어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100%는 아니고. 네네. 사실 신태용의 트릭. 네, 지난 방송의 베스트 11은 사실 이재성 선수가 센터백에서 최전방에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아무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는데 저는 현지에서 미리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도 말을 안 했던 게 뭐냐면 말도 안 된다. 설마 이렇게 나오겠냐라서 말을 안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확률이 적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네네. 장현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장현수 선수한테 너무 과도한 여기 집중됐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일부러 제 장현수 선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선수인데 기성용이 못 나오니까 구자철 장현수 조합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지금 신태용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멘탈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번째 게임을 나가는 게 과연 손사에 도움이 되느냐. 내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2대0으로 이기면 되잖아. 네네. 스코어상으로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1대0으로 이겨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잘해준다면 1대0으로 이겨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패를 당한 팀 치고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독일만 이기면 되는군요. 네네네. 굉장히 간단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한 번만 이기면 되는. 저는 3대1로 이길 거라 봅니다. 그 3대1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죠. 저의 바람이죠. 지금 두 경기 동안 한 200분 정도 되는 동안 골 한 골 넣었거든요? 네. 근데 90분 만에 3골을 넣는다고요? 그게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축구 정부적 판단을 위해서 독일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겁니다. 비전문가 괜히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승 후보라고 했던 독일이 생각보다 약하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상황이 F조에서 일어난 것 같고요. 독일이 이제 스웨덴도 가까스로 이기고 멕시코한테 패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독일의 기량을 봤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량도 개개인의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전의 독일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강하지만 이전의 독일의 극강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면 지금 보아탱 선수가 퇴장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훈멜스 선수가 지금 부산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훈멜스 선수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탱 선수 대신에 들어올 수 있는 리디거라는 선수도 더 느리다고요. 그래서 스피드를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승산이 있다. 오히려 훈멜스가 출전하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이제 B조, 스페인, 모로코, 그다음에 이란, 포르투갈 경기에서는 꽤 VAR 시스템을 많이 이용했어요. 이제부터는 또 이제 주심들이 또 비디오 판독관들이 조금 자주 이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벤치에서 욕을 하면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심판 마음입니까? 비디오 판독 하지 않아죠? 무조건 주심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심판이 못 본 거를 비디오 판독 룸에서 예. 조언을 해줍니다. 예. 근데 심판이 안 보고 싶다. 그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조언을 했을 때 조언을 듣는다. 그러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고 또 여기 옵사이드는 아니냐 이런 거를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럼 그 비디오 판독하는 사람들도 다 주심들이잖아요. 네, 주심들이죠. 네. 그러면은 이번 두 번째 경기 그 기성용 선수가 넘어졌을 때는 네. 누가 봐도 파울인데. 그렇죠. 그거 얘기했을 거 아니고 주심한테.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했던 건 안 했을 수도 있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파울이다라고 했는데 주심이 보기에는 이거 파울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그냥 무마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둘만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전 세계 네티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몰라도 중국 포털 사이트에도 1위를 했습니다. 멕시코전 오심이. 아 그래요? 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오심이 기록됐고 본보기 어렵더라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경기에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독일 도 하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이겠지라는 네. 생각을 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안정환 해설위원이 그걸 중계를 하면서 무책임한 회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표현을 썼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네티즌들이 문신하면 신체 지능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장현 선수께 오른팔에 문신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상태로 마지막 게임에 나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간절히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지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주원 해설위원 같으면 내가 장현수다. 네. 세 번째 게임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선수는 모든 경기에서 나오고 싶고 또 네. 장현 선수가 멘탈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3차전에서 잘해서 보여주겠다. 분위기 바꿔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결국 감독의 선택입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네. 저는 제가 감독이라면 멕시코전 전반전에 뺐습니다. 네, 제가 감독이라면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비전문가 그 문신 얘기할 때 우리 PD가 일어났거든요. 말씀 좀 조심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 해설위원 나와가지고 네. 심판 첫 번째 경기 스웨덴전 네. 심판 판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 경기는 완벽한 오심 아닙니까? 기성용 맞습니다. 선수 그것 때문에 골이 됐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이건 너무 억울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는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비디오 판독 안 했습니까? 근데? 하여 그게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이번 그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우리나라 K리그 심판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심판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